자, 2분의 1로 묶을 생각을 해봤을 거야. 그럼 얘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을 얘를 이제 근해 공식 이용해서 인수분해 해봐야겠지. 근데 근해 공식까지 안 가도 우리는 다 배운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얘가 여기면 10 넘겼을 때 9만 넘기자. 이렇게. 즉 뭐야?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 수 있잖아. 얘가 마이너스 9니까 x 마이너스 1이 풀마 3i지. 그럼 얘는 x는 1 풀마 3i인 거잖아.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2분의 1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3i랑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i 이렇게 된다. 좀 어렵지 않게 a가 얼마? 1 b가 얼마? 3 그럼 a, b의 값 나오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으로 혈렉은 다 못 썼니? 네. 다 썼니? 자, 넘어갈게. 그래. 천천히 빠르게 쓰렴. 네, 다 못 쓴 사람 없니 이제? 다 썼니? 정오표 이거 당장 오늘 내로 필요하니? 일단 갖고 있어도 상관없는 거네 내가. 알겠어. 자, 한근이 3 플러스 2i면 나머지 한근은 언제? 지금 실계수 2차 방정식에서 한근이 3 플러스 2i면 나머지 한근은 뭐가 나올까? 3? 말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야. 3 마이너스 2i 맞아. 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 켤레복소수가 두 근으로 나온다. 언제? 실계수 2차 방정식일 때는. 나머지 한근 3-2i지.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의 합은 6이야. 두 근의 곱이 얼마야? 3의 제곱 플러스 4가 되겠지. 13. 그럼 합 곱이 나왔으니 두 근의 합 곱이 나왔으니 두 근의 곱이 나왔으니 요거 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3은 0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바로 나오지. 바로 나와. 그럼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ab가 혀를 씹었어. 13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해주는 거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 36에다가 마이너스 2ab는 플러스 26이니까 62 되겠네. 오케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니? 옆에 것도 마찬가지겠지. 숙제로 충분히 해올 수 있겠지. 왜? A, B가 유리수라 했으니까 여기서도 켤레근 근해 공식 뿔마 버전이 켤레근으로 나오겠지. 다 적었니? 자, 그럼 우리 다시 이제 앞으로 와서 새로운 단원을 맞이하자. 13단원.
아마 이번 학기에 배우는 내용 중 가장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가 페이지 62쪽 보면 돼요. 여기 단어는 진짜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개 중요하거든. 진짜 중요해. 사실 이거 배우려고 복소수 배운 거예요. 이거 배우려고 허근 배운 거고, 이거 배우려고 중3 때 2차 함수. 뭐냐? 오묘한 애들이었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얘네 무슨 관계니? 이거거든. 자, 날라갔네. 은근히 비슷했지. 뭐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상상할 때도 어이씨 왜 이래. 어렵다 디지털 세계. 상상할 때도 2차 함수인데 2차 방정식처럼 되고 2차 방정식인데 2차 함수처럼 됐었지. 그치? 사실 요거 하면은 끝나거든. 사실 진도 이거 나가야 되는데 문제 풀려야 되는데 문제까지 풀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만큼 개념이 많아서 그래. 내가 개념이 많아서 그렇거든. 자, 뭐냐? 우리 2차 함수는 배웠어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c꼴로. 그래서 그 y가 0일 때가 2차 방정식이 됐었지. 즉 둘이 무슨 관계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에 실근 것 같아. 이거야. 얘네의 출생의 비밀인 거. 사실 이렇게라도 어거지라고 얘기를 해야 너희들이 이해하기 쉬우니까. 사실 2차 함수에서 그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x좌표가 x축과의 교점의 x좌표가 2차 방정식의 실근이었다. 즉 이제는 2차 방정식을 2차 함수로도 해석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러려고 한 거. 선생님 이거 중3 때 했는데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고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면 판별식이 0이고 접한다 했었잖아요. 2차 함수와 그 그래프 단원에서. 맨 마지막에 배웠었지. 우리 1과정 때 각 교재할 때 했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어떤 것까지 확장을 했냐? 2차 방정식이 허근 갖는 케이스까지 확장을 했다.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2차 방정식이 나오도록 하는 2차 함수들은 어떤 형태일까? 그걸 보는 거야. 뭐냐? 제목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로 하면 돼. 그 다음 개념으로 갈게. 뭐냐? 표를 막 그려야 돼. 너희도 표를 그릴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 자, 하나씩 차근차근 볼 거야. 얘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글씨 글씨가 너무 크군. 얘의 판별식에 따라서 보는 거. d가 0보다 클 때,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그거에 따라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근. 중3 때는 실근, 근데 실근이었으나 이제 허근까지 나오니까 근이라고만 해도 되겠지. 그리고 각 세 가지 경우에 따라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 책에 있음에도 하나씩 다 하는 건 각 상황에 맞게 상황을 이해하려면은 해봐야 돼, 이거 직접적으로. 근데 여기에서 A가 0보다 클 때만 볼게. 어차피 A가 0보다 작은 경우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서 굳이 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 그래서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A가 0보다 커의 그래프 개형을 보는 거. 그리고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음수일 때는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똑같아. 생각하는 방법은 결국. 자, 준비는 다 끝났다. 준비는 끝났어. 뭐냐? 일단 위에 줄까지는 아는 거야.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때? 서로 다른 두 식은. 0이면은 중근.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 가져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했던 거고. 그리고 얘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는 서로 다른 두 식은 가지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랑 D가 0일 땐 한 점에서 만났었지. 그래서 얘를 접한다고도 했어. 이 경우. 그리고 0보다 작을 때는 실근이 존재하지 않지.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그래, 얘는 좀 이따 들자. 자, 만나지 않아. 그럼 개형이 어떻게 되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 D가 0보다 큰 케이스는 어렵지 않지. 우리가 이렇게 됐었지 하고 생각할 수 있었거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D가 0일 때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접하게끔 그려주면 됐었지. 근데 D가 0보다 작은 케이스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거야. 예시 하나, 샘플 하나 예시로 그려주면 Y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같은 애들 볼게. 얘 근해 공식 써보면은 판별식만 써봐도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지. 그치? 작아. 그럼 얘 어떻게 그려졌나 생각을 해보면 얘 표준형으로 바꾸어 봤을 때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1로 바뀌었었지.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애였냐면은 x축 y축에 그렸을 때 살짝 주작을 치자. 이렇게 옮겨야겠다. 얘 마이너스 1,1에서 꼭지점을 갖고 그리고 y절편이 2지. 대략 이렇게 그려졌지. 맞니? 이런 애들은 x축과의 교점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게다가 x축보다 위로 붕 떠있네.
그래서 x축과 만나지 않는 형태의 2차 함수들 요럴 때가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즉 2차 함수의 개형이 된다. 언제? 2차 함수의 우변에 판별식을 썼을 때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x축과 만나지 않아요. 결국 케이스 한 개만 늘어난 거일 뿐이다. 본질적인 2차 함수는 달라진 게 없다. 여기 x축이니까 x 써줘. 그럼 반대는 어떻게 되냐? 반대는 똑같습니다. a가 음수여도 똑같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요. a가 음수여도 똑같이 d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요. 사실 다를 게 없지 본질적으로. d가 음수인데 a가 음수여도 똑같이 x축보다 아래에서 만나지 않고 붕 떠 있습니다. 이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2차 함수의 모든 종류의 케이스들을 다 확인할 수 있었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결국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결국 2차 방정식을 그것의 좌변을 y값으로 갖는 함수로 그래프를 그려보았더니 허근 갖는 경우 방정식이 허근 가지면 x축과 만나지 않고 붕 떠 있고 중근 가지면 한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x축과 만나더라 라는 점들. 그래서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통해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오케이. 그리고 또 배우는 게 굉장히 배운 게 많지.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울 거야. 무엇이냐? 자, 여기에서 얘랑 얘의 관계를 봐봐. 이렇게 생긴 식은 이 둘을 연립한 식이지. 그치? 이항하는 거잖아. 이 의미를, 얘의 의미를 뭐로 해석할 거냐?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으로 대수적으로 보면, 식만으로 보면은 둘을 연립한 거라 할 수 있지. 같다 해놨으니까. 그것의 그래프적인 의미는 같은 x 값을 가질 때 똑같은 y 값을 갖는 걸 생각하자 이거지. 그럼 그 의미는 교점을 나타내겠네. 즉 여기에서 따질 것은 2차 함수와 직선을 연립했을 때 그것의 위치 관계를 연립한 것의 해로서 생각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 즉 우리 중2 때 배웠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의 관계. 결국에는 연립했을 때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와 같음을 배웠었잖아. 그거의 확장 버전으로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이 연립해도 어쨌든 여전히 2차식이지. 연립했을 때의 해, 즉 교점의 개수와 연립한 2차식의 실근의 개수는 똑같다 이 의미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립했을 때 그 해가 교점이었잖아. 그것의 개수는 연립한 거의 해의 개수랑 같지. 교점의 개수는 해의 개수랑 같지, 연립했을 때.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따질 때 해의 개수를 따질 수 있어서 그걸로 볼 수 있으니까 해의 개수를 나타내는 판별식으로 보겠다 이거야. 자, 그럼 얘도 뭐냐? 말로 보면 조금 앵하고 들릴 수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사실.
뭐냐?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의 즉 대수적으로 보면 둘을 연립한 식을 의미하는데 그래프적으로 보면 둘의 교점을 찾는 과정을 나타낸다였지. 얘의 판별식을 D라 해보면 얘도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의 의미로 해석할 거. 그럼 뭐냐? y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와 얘의 그래프와 y는 mx 플러스 n, 직선의 방정식이지. 얘의 위치 관계에 대한 걸 보는 거야. 얘는 대수적 접근인 거고 얘는 그래프적 접근이야. 대수적은 영어로 까먹었어. 졸업한 지 오래돼서. 스펠링. 알지브레이크라고 하는데 몰라. 궁금하면 수학 전공해봐. 자, 어떻게 되는 거냐? 2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이 쉬운 거부터 얘기할게. 두 점에 이게 일단 D가 0보다 크면 연립했을 때 해가 2개 나온다는 뜻이지. 2개 나온다는 것은 연립했을 때 해가 2개 나와. 얘는 서로 다른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수 있지. 연립했을 때 해가 2개라는 건 교점이 2개라는 거니까 그래프의 입장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걸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는 직선이 있으면 2차 함수가 이렇게 만난다 이거지. 그래서 교점 개수 2개지, 서로 다르게. 그리고 D는 0일 때는 얘는 연립한 거는 근이 한 개잖아. 즉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얘 이렇게 봐봐. 2차 함수가 있고 직선 하나 그려볼게.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잘 따라와. 봐봐. 이렇게 있잖아. 점점 바깥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되면 떨어지지. 안 만나고 안 만나지. 근데 점점 가깝게 붙으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지. 접하지. 즉 여기는 교점의 개수는 한 개겠지. 그리고 요 경우 접한다라고도 해. 직선의 방정식과 한 점에서 만나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리고 D가 음수면 실근이 없는 거잖아. 즉 교점의 좌표가 나타나지 않는 거니까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의 개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이 다 되지. 이제 이 정도면. 즉 2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의 위치 관계는 3개 있습니다. 만난다,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만나는 거에선 이제 2개로 나누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만난다, 안 만난다인데.
만나면은 한 점 또는 두 점. 아, 두 점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두 직을 갖게 되는 거니까. 두 개의 교점이 나오는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교점. 아, D가 0보다 크네. 연립관계. 한 점에서 만나? 접한다는 거네. D가 0이란 거네. 연립관계. 안 만나? 연립관계. D가 0보다 작다. 혹은 나온다는 뜻이니까. 안 만나는 거겠지. 이해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끝이야, 이제. 어려운 고비는 넘겼어. 자, 뒤로 가서 13. 뭘 볼 거냐? 1, 2는 패스하겠습니다. 왜? 이건 중3 때 했던 거지, 1, 2는. 굉장히 우습고 유치하지, 이제. 그치? 2차 함수 내용은. 1, 2 같은 경우엔. 그래서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151쪽. 그럼 3부터 같이 보자. 위치관계 이야기는 결국 판별식 이야기라 했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면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 거? 두 개인 거. 즉 y가 0일 때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k 마이너스 7이 y 자리에 0 들어가면 그 x가 서로 다르게 두 개 나와야겠지. 그럼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크니 작니 같니? 커야겠지. 즉 얘의 판별식을 D라 하자. 그럼 D가 D' 쓰자. 짝수 공식으로. 그럼 D'은 마이너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 C 니까 이렇게 되지. 판별식이. 그럼 얘 정리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7이 0보다 커요니까 K가 뭐보다 4분의 7보다 작아요지. 정리해보면 K가 4분의 7보다 작아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최대의 값은 1이 되어야겠네. 그치? 1이 되어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4분의 7 정도야 어렵지 않게 1이 가장 크다는 걸 알지만 좀 복잡한 수가 나온다. 그럴 때는 수직선 위에 표현해보면 됩니다. 알겠지? 응. 오케이. 자, 끝.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 자, 그 다음에 얘네가 좀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 다음 페이지에. 얘는 안 어렵고, 4, 5, 6이 보통 이제 내신에서도 좋아합니다. 이런 유형들. 위치관계. 자, 4 봅시다. 다음 페이지 152.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의 그래프와 y는 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무슨 점?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예요. 얘 먼저 이해가 안 되면은 그래프로 먼저 표현해봐라. 그럼 얘 y는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의 표준형을 고려해보면 어렵지 않게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게 이제 바로 보이지. 그치? 그럼 얘는 이거 또 4분면 되겠네. 대략 마이너스 2,1을 이쯤이라고 보자. 그럼 얘는 0 넣었을 때 2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쯤으로 해서 요렇게 되겠지. 대략.
2차 함수라 생각해. 이 정도면 그림이 좀 모나도. 그리고 뭘 볼 거냐? y는 x 플러스 k를 볼 거거든. 그럼 얘도 좀 주작을 칠게. 어떻게? 얘가 y절편이 뭐냐에 따라 계속 바뀌는 거지. 이렇게 y절편이 바뀌는 에 따라서 이렇게 y절편이 k니까 걔에 따라 다른 거지. 그럼 얘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접할 때보다 위로 가면 되겠네. 그치? 그래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접할 때의 k값보다 크다 형태가 나오는 거고, 얘를 대수적으로 봤을 때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2와 x 플러스 k를 연립했을 때 그 판별식이 d가 0보다 커야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식을 만들려면. 그럼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마이너스 k로 정리 가능하지. 얘의 판별식을 d라 하면 그 d가 0보다 크다는 거네. d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커요.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1 플러스 4k가 뭐보다 0보다 커요. k가 뭐보다 커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요 라는 의미지. 즉 접할 때의 y절편이 얘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이때보다 k가 올라가는 값이면 무조건 두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겠지. 그래프에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연립 개념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관계는 우리가 중2 때 1차 함수와 연립 방정식의 위치 관계 그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오케이. 자, 그러면은 4-1은 조금 쉽잖아. 4-2를 한번 풀어보자. 네. 4-2번. 오늘은 10분 빨리 갔네. 번 맞은 사람이 다 찍어서 맞췄는데 거의. 운이 좋았구만. 100점 맞은 사람 풀이를 보고. 아무도 안 틀린 게. 이, 3, 4, 5 사람들 다 하네.
자, 4-2번 풀어본 사람 답이 몇 번 나오니? 안 나왔니? 자신이 없니? 앉아있었니? 자, 결국에 멘트만 조금 장난질을 쳐놓은 거지. 왜?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그 의미가 안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적어도 한 점이면 한 점 또는 교점의 개수로 치면 한 점 또는 두 점이니까 개수로 보면은 1 또는 2지. 그럼 둘을 연립한 식, 즉 어떤 식? 연립한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5가 2x 플러스 1과의 교점을 생각했을 때 연립을 하면은 그것에 로 만든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의미하지. 작은 게 아니니까. 그럼 얘 간단히 정리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의 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가 0이에요. 즉 얘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야. 즉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판별식 써보자. 얘도 짝수 공식 써보면 마이너스 k D'이 마이너스 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ac지. 그러면은 k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니까 정리했을 때 5 마이너스 2k가 0 이상이에요. 그럼 k가 2분의 5 이하다 나오지. 그럼 최대값은 2분의 5겠지.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안 어렵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1차 부등식밖에 푸는 게 없어. 지금까지는 아직 2차 부등식을 안 배워서. 오케이. 자, 그럼 위치관계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확인됐어. 그 다음에 또 계속 위치관계 가는데 뭐 해봐야 접할 때, 안 만날 때, 주점에서 만날 때 이거밖에 안 봐. 그렇지? 뭐 한대? 접하고 평행이래. 자, 기억하나 보자. 1차 함수가 다른 어떤 애랑 평행하면 누가 같아야 돼? 세 글자. 기울기. 그리고 누가 달라? y절편 다르다. 했었지. 과거에. 옛날에 했었지. 무려 1년 전에. 그치? 그럼 얘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기울기는 뭐다? a가 2다. 하나 나와. 즉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과 y는 2x 플러스 b가 그래프 입장에서는 접한다는 건 대수적으로 봤을 때, 즉 판별식의 입장에서 보면 방정식적으로 볼 때 D가 0이다랑 같은 거지. 연립한 것의 방정식으로 봤을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을 2x 플러스 b와 연립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b가 0인 거지. 즉 얘의 판별식이 0이 돼요 라는 거지. 자, 오케이. 그럼 얘 판별식 써보면 짝수 공식 써보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정리해보면
b 플러스 7이지. b 플러스 7이지. 얘가 얼마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그러면은 b가 얼마? 마이너스 7이다. 그럼 a가 2, b가 마이너스 7, a 마이너스 b는 2 마이너스 7 해서 9 나오겠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지하지. 연립해서 판별식 써보면 그 결과에 따라 그 값의 부호에 따라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나니? 한 점에서 만나니? 두 점에서 만나니? 안 만나니? 결정된다. 그렇지. 이 정도는 거의 뭐 이제 빔 프로젝터도 이해했겠지. 그렇지.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 자, 그럼 결국 만난다는 입장에선 교점은 결국 그래프에서 만날 때 x좌표인데 그걸 재수적, 방정식적으로 풀어보면 둘을 연립했을 때 공통의 x, 공통의 y를 갖는 거니까 결국 연립한 것에 방정식의 해다, 연립 방정식의 해다. 여기에서도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와 y는 x 플러스 b를 연립한 것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프리노트에 잘 적고 있지. 얘랑 x 플러스 b의 연립했을 때 해가 2랑 3 나온다는 거지. 즉 얘는 x제곱에 1-a의 x b-4는 0이라고 쓸 수 있지. 얘가 어떻게 돼? 해가 2랑 3이란 건 x-의 x-3은 0꼴로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거지. 그치? 즉 뭐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이니까 1-a가 마이너스 5고 b-4가 6이지. 그럼 a는 얼마? 6. b는 얼마? 10. 그래서 a 더하기 b 해주면 16이 나오더라. 16이 나오더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은 오케이. 정리해볼 수 있겠지, 이 정도면. 항상 시간이 애매하게 나와. 4분 남고 이래요. 오늘은 더 나가기도. 더 나가면 너희들 표정이 일그러지고 시간에. 근데 4분만 잔소리 할게. 4분만. 그래서 4분 동안 귀 막아야지 하지 말고. 진짜 여기 진짜 오늘은 문제 푸는 거보다 개념이 더 많았거든. 그치? 오늘 배운 개념들은 꼭 집에 가서 집 도착하자마자 유튜브 틀지 말고 20분만 20minut만 개념 복습이라도 해. 그러고 문제를 들어가야 돼. 중학교 때처럼 수업 끝나자마자 문제 풀고 숙제 내고 그러면은 고등학교 수업은 남는 게 없다. 혼자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계속 얘기하자. 학습의 학이 뭐고 습이 뭐고 얘기했니? 여기만 해도 지겹게 쓸 거야. 배우라게 익힐 습이다. 학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익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야. 수학은. 그래야 학습이 된다. 혼자 이러쿵저러쿵 고민해보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나만의 언어로 정리가 될 수 있다. 개념이. 오케이. 나라보니 이거 뭐 뚝딱하고 알고 있는 거겠니? 다 나도 나름대로의 익히는 시간을 얼마나 했지? 거의 본 것만 하면 뭐 한
10년은 봤을 텐데 이거는 공통수학을 하면서도 계속 스스로 정리가 나만의 것으로 돼요. 물론 그게 처음에 완벽하게 내 걸로 정리는 절대로 안 되고 불가능하다 이거고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지. 나만의 것으로 정리하면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이것도 이래서 안 되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 계속 나만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내게 된다. 되게 중요해. 고등수학에서. 알겠지? 자, 단소리는 끝났고 단소리 끝났고 DT하자. 자, 숙제는 66쪽까지랑 66쪽과 152쪽 66쪽과 152쪽입니다. 일부러 더 안 나간 게 오늘 내용이 개 중요하다 했잖아.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진짜 개개 중요라고. 개개 중요해. 그래서 충분히 온전히 이것만 다룰 수 있게 인지적 부담을 줄이려고 지나갔어. 여유있게. 서진. 빨리 DT해요. 이유. 10분 뒤에 갈게 내가. 왜. 해야 되는 DT하고 갈게. 너 차 10시잖아. 10시 15분까지 있었어. 친구 버려. 좀 더 올라가게 해줘. 거의 찌는 것 같은데. 시연이. 수요일. 잘 찍었구나. 풀었니? 4번. 오. 석현이. 자, 해설은 1번 틀린 사람은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2, 3, 4, 5만 하겠습니다. 이건 틀렸어? 1, 2, 3, 4 다 할게. 자, 봅시다. 1번. 전개만 무사히 하면 되겠지. 전개하면 x 마이너스 y에 yi에 xi 그 다음에 마이너스 yi 제곱이지. 그럼 얘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yi 더하기 xi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y 남겠지. 그럼 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서 정리해보면 x 더하기 y 더하기 x 마이너스 yi가 2 플러스 4i예요. 나오지.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얘가 2 플러스 4이면 x 더하기 y가 2 x 마이너스 y가 4 되겠네. 실수부 허수부 나눠서 생각하면 따라서 x가 얼마? 둘이 더했을 때 6이니까 y가 얼마? 마이너스 1 나오네. 그럼 x, y는 마3 나온다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더라. 넘어갈게. 자, 2번. 얘가 0이 아닌 실수래. 결국엔 얘도 무슨 부를 봐야 돼? 실수부와 허수부를 구하라. 그럼 얘도 이렇게 되면 실허수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실실허허 생각하자 했지.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a제곱 i에 a-2에 i에 마이너스 1이니까 a제곱 마이너스 1과
a제곱 더하기 a-2의 i지. 근데 얘가 0이 아닌 실수라는 것은 a제곱 플러스 a-2가 0이면서 대신에 실수 부분도 0이 아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a제곱 더하기 a-2는 이거 인수분해해보면 a 더하기 2하고 a-1로 인수분해 되잖아. 얘가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2 또는 a는 1인데 여기서 신나게 a는 1을 골랐다간 실수 부분이 a제곱 마이너스 1이랑 0 돼버리지. 즉 0 더하기 0i랑 0이 되어서 우리가 찾는 경우가 아니지.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겠지. 2번도. 자, 3번 갈게. 3번. 자, 얘는 인수분해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지. 알파바와 알파 베타바. 묶어보면 알파로 묶었을 때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 플러스 알파바 베타 베타바니까 얘도 베타로 묶으면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알파바 베타바의 합이 공통으로 있으니 알파 더하기 베타에 알파 플러스 베타 바바인데 바는 합칠 수 있다. 혈례복수수 합쳐서 구해서 문제 없다 했었지. 선형 연산자랑 분리가 돼. 분리가 돼. 자, 그럼 얘 알파 더하기 베타 구하면 뭐야? 2 마이너스 i가 되지.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의 반은 2 플러스 i가 되지. 따라서 우리가 찾는 값은 2 마이너스 i와 2 플러스 i의 곱이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5가 되겠다. 끝. 한 번도 어렵지 않지.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 자, 얘가 무슨 수? 실수.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 두 가지 방법. 복잡한 방법인데 얘는 보기만 해. a 더하기 bi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얘는 일단 실허수부를 못 나누니까 실수화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bi 나올 거야. 그럼 얘 실허수부 나눠서 생각해보면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에다가 얘는 b-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제지. 그럼 얘가 실수라는 거니까 b-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가 0이네. 그럼 여기에서 실수가 아닌 복소수 g라 했으니까 b가 0은 아니겠지. b가 0이 아니니까 얘는 양변 b로 나눠서 1-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1이 0이에요.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GG반은 a 플러스 bi와 a 마이너스 bi의 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어 우리가 찾는 값이 1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 이렇게도 1번 방법 더럽습니다 선생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 왜 이렇게까지 더럽게 풀리나요? 더 쉬운 방법도 있어. 근데 좀 얘는 고등적이야. 사고가 어떤 걸 이용하냐, G 플러스 G 더하기 G분의 1이 실수니까 얘 다 씌워도 똑같지. 실수는. 그치. 켤레복소수가 자기 자신이니까. 왜? 허수부가 0이라서. G 플러스 G분의 1 바도 원래 것과 똑같지. 즉 G바 플러스 G바 분의 1은 G 더하기 G분의 1로 정리 가능하다. 오케이. 그러면 얘 다 한쪽으로 몰아보면
요거고 통분해보면 G, G바 G 바가 뒤에 쓰여져 있는 거지? 안 보이네. G바 마이너스 G는 0이지. 무슨 인수가 보여? 공통인수가 보여. 공통인수가 보이니까 묶어보자. 0이 아닌 여기에서는 실수가 아닌 복소수니까 G바가 0은 아니잖아. 그치? 그럼 묶었을 때 1 마이너스 G바 분의 1 얘가 0인데 얘는 0이 아니야. 실수가 아니니까. G 자체는 실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1이 G바 분의 1과 같아서 G바가 발음이 어려워. 1이 되겠지. 똑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다음.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다. 근데 까놓고 보니 그렇게 막 얘라고 드라마틱하게 쉽진 않지. 편리복수수의 성질 써도. 자, 그 다음에 A 갈게. 5 갈게. 5번. A를 간단하게 바꿔야겠지. 얘를 10제곱 다 하고 있으면 큰일 안 됐지. 자, 간단히 바꿔서 실수화해보면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돼서 2분의 2i니까 i 돼. 얘는 자주 나와. 이 꼴이 자주 나와.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 꼴. 익숙해지면 좋습니다. a가 그럼 i니까 얘는 뭐야?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더하기 짱 쉬운 거 나왔지? 짱 쉬운 거를 좀 어렵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결국 a 대신 i 넣으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럼 얘는 어떻게 돼? 4개씩 묶어보라 했지. 4개씩 묶어보면 요렇게 더하면 1 더하기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은 자 묶어서 써볼게. 얘를 i 4제곱, i 5제곱, i 6제곱, i 7제곱에 i 8제곱, i 9제곱, i 10제곱 4개씩 묶어보면 어떻게 되니? 합쳤을 때 빵 되지. 1 더하기 i 더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i니까 빵 되잖아.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i가 빵 되지. 얘가 빵이고 얘는 1 더하기 i 제곱이랑 같은 거잖아. 4개씩 묶었을 때 i 4제곱이 1이니까 그러면은 얘는 누구만 남아? i만 남아. i만 남으니까 a 더하기 bi는 a는 0이고 b는 1이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나? 1이다. 끝. 이렇게 정리해보면 됩니다. 알겠지? 자, 도장 찍겠습니다. 이제 집 가자.